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47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화면으로는요, 여러 번 보여드렸던 종목들 보시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지 모두 기억나시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미국 증시가 어제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 표를 가지고 다시 보시면은요. 지금 시총 1위 MS, 2위 애플, 엔비디아 이 3강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특징적으로 MS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매그니피센트 중에서도 3강이 차지하는 파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증시에서 그 MS, 애플, 엔비디아 이 3강의 그 시가총액들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런데 아울러서 제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아마존, 메타, 알파벳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았고, 이 3강 플러스 알파 구도로서 테슬라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테슬라의 그 아웃 퍼포먼스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고, 그제도 급등이 나왔었고, 이제 뭐 벌써 주가가 230달러 정도 된 것 같아요. 230달러. 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테슬라의 그 구조적 하락 국면에서 140달러는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서 190달러까지 바로 고속으로 상승을 했었었고, 190달러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한 두 달에 가까운 조정에 의해서 160달러, 170달러 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된다. 그럼 2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2차 상승의 과정으로 그저께는 213달러였나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한 10% 가까이 이제 올라가서 테슬라 장세가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 이 3강 구도 플러스 테슬라의 아웃 퍼포먼스 장세가 그 피처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테슬라는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운 좋게 우리 한국 장마감 방송 이후에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으니까,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수익 실현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등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기가 아주 좋았고, 테슬라를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이번 그 미국 증시 최근 한 2주 정도의 미국 증시에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한 종목이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가 이제 그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제는 사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중에 니비안이라는 종목도 한 6%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와 니비안이 둘 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인도량이라는 거는 차량을 이렇게 그 구매한 사람에게 차량을 건네주는 걸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 인도량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조금 높았다.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발표 그 인도량에 대한 그 발표로 인해서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이제 동시에 어제는 같이 올랐는데요. 이제 테슬라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도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늘었다 이런 얘기고, 전기차가 절대적인 그 업황이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수익 실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한국 증시가 이 테슬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테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뭐 어제 그 장마감 방송에서 그 한국 증시 어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어제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거나 오늘 그 다시 지수가 반등을 했죠. 다시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한국 증시요. 자, 그런데 오늘 한국 증시는 테슬라 장세였다. 장세.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그 미국 증시하고의 그 밸류 체인 관점에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 증시의 그 특징은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엔솔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종목들 화학 그리고 또 뭐 SK, IET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조금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오늘 오른 게 오른 것이 아니죠. 그동안에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었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33만 원 그렇게 최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오늘 한 4% 정도 반등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정말 뭐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그 한국 증시에서의 그 전기차의 밸류체인상에 있는 2차 전지의 주가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부진을 했던 부분이 오늘 그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한국 증시가 지수는 오늘 상승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테슬라에 의한 장세, 즉 엔솔, 에코프로, LG화, SKIT 이 정도 종목들의 최근 그 저가 행진 이후에 소폭 반등에 의한 지수가 보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그 체감 증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의 반등과 그다음에 그 체감 증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상승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현대차 패밀리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세가 되면 오히려 체감 증시가 좋지 않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오늘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장세의 특징은 테슬라로 인해서 관련된 전기차의 밸류체인상의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동안에 너무 급락 그 상황에서 일부 아주 소폭 반등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체감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그 주로 상승을 해왔던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패밀리 종목들이 반등에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에 나서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조금 상승으로 돌려놓긴 했지만 체감 증시는 좋지 않아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고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도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이탈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 시장을 좀 제대로 파악을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진 않지만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바람대로 움직여주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악은 정확하게 하면서 그 시장을 이렇게 우리도 밟아 나가고 또 이제 또 시장의 또 새로운 변화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비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들어보기가 좀 어려운 다른 데서는 좀 설명해 주는 곳이 없는 그런 내용을 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요, 미국의 그 자산운용사들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산운용사들 몇 번 그 스페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블랙록이 있고, 그 다음에, 뱅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스테이트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
자산운용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피델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베스코. 이 정도가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 한 5대 안에 들어가는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인베스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인베스코가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의 자산운용사들도 뭐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뭐 KB스타 또는 뭐 KB 빼고 스타 이런 ETF의 그런 명칭을 쓴다고 했죠.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요즘에는 그냥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옛날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킨덱스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앞에 한투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 뭐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그 자산운용사들도 ETF의 어떤 그 브랜드화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쉐어, 아이쉐어즈라는 그 ETF, 그 다음에 이제 뱅가드는 좀 그 다양하게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규칙성보다는요, 그 생략하고, 인베스코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뭐 QQQ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QQQ 이런 그 ETF를 쓰는데 인베스코에서요. 자, 그런데 그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인베스코의 QQQ라고 하는 이 ETF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그 S&P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S&P 500 지수하고 관련된 그 ETF예요. 그런데 S&P 500에는 500개의 종목이 시가총액별로 해서 그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매일 그 지수가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는데, 이 QQQ는 이 S&P 500에 있는 500개의 종목을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 인베스코의 ETF QQQ는 S&P 500에 있는 500개의 종목을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런 거 가중치를 두지 않고 그냥 똑같이 n분의 1, 그러니까 500분의 1씩 500개의 종목을 다 매매를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최근의 경향이 이 S&P 500이 떨어지면 오히려 QQQ가 더 떨어지고, S&P 500이 오르면 QQQ는 덜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S&P 500은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시가총액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지수를 산정을 하고, QQQ는 S&P 500을 가지고 매매를 하긴 하는데 가중치 부여하지 않고 그냥 500개의 종목을 n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ETF인데, S&P 500이 떨어지는 날은 QQQ가 더 많이 떨어지고, S&P 500이 오르는 날은 QQQ는 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미국에서도 이 QQQ는 500개를 다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게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S&P 500의 가중치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시가총액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매그니피센트 7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MS,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매그니피센트 7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떨어질 때는 아까 그 매그니피센트 그런 종목들이 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닌 종목들은 더 떨어지고 덜 오른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쉽도록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인베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5대 자산운용사에서 그 QQQ라고 하는 ETF를 운영을 하는데, 이 QQQ는 S&P 500을 가중치 없이 500개의 종목을 n분의 1씩 해서 다 매매를 하는데, S&P 500이 올라가는 날에 QQQ의 그
QQQ는 S&P 500의 상승률보다 낮고 S&P 500이 떨어지는 날은 QQQ의 하락률은 S&P 500의 하락률보다 더 높다. 그 얘기는 결국에 S&P 500 중에서 그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QQQ를 구성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닌 종목들은 반대로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한국도 지금 체감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체감 증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에 국한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주들이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소형주가 아닌 종목들 중에도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설령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도 한 2주 정도 되면은 올랐던 상승폭을 다 뱉어내버리는 정말 한 2주 이상의 그 몇 개 종목들, 이런 SK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런 이노텍 같은,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추세성이 없더라. 그냥 단기에 단타로 빠지고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 자,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인베스코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QQQ 500개의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을 우리도 지금 시장에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인지는 하고 가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소외 종목이나 소형주들이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저점 이탈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소형주들도 세력은 다 있다. 다만 방치가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소형주들도 세력이 다 있고, 세력들은 근데 왜 방치를 할까요? 이 세력들도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야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할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들 돈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까지 다 올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물량 뺏으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물량을 잘 지키시거나 물량 평단가를 잘 유지를 하시거나 잘 관리를 하시거나, 그리고 반드시 펀더멘탈이나 그런 시차는 있겠지만 재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은 인내를 발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증시가 안 좋아지지 않나요? 아니면은 왜 파월 의장은 확실한 한 방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한 방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요? 이런 의구심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황의 그런 분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올해 금리 인하는 분명히 단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강구도와 이 매그니피센트, 물론 이제 테슬라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구도의 파이가 늘어나는 형태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적으로 상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소형주들을 방치한다라든지 세력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러 소형주들을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제는 본인들마저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인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구간이 아닌가. 앞으로의 시장이 전개되는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지금 그 세력에 의해서 눌러지거나 방치된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롱테일, 농테일, 그 다음에 불끈, 장어, 거래량 불끈 장어. 자, 이 와중에 농테일이 나타나거나 거래량 불끈 장어 이런 형태를 보여준 종목들은 이제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눌려지고 조만간에 이제 급등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이 농테일하고 거래량 불끈 장어라는 이 키워드 두 개를 여러분들께 예고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들이 이제 내일 제가 오늘 정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내일이나 뭐 모레쯤 정말 이 농테일이나 거래량 불끈 장어 이런 형태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은 제가 이 키워드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다음 내일이든 모레든 장마감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스터디 차원에서 그 차트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머리가 조금 지근지근하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유튜브 방송을 할까 아니면 커뮤니티에 글만 남겨놓고 오늘은 스킵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장 마감하자마자 이 카메라를 켜고 지금 이 방송을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 평상시보다도 더 말을 조금 버벅거리지 않았나,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버벅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조금 버벅거렸다고 하더라도 오늘 조금 머리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